이번에는요, 자동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 장문수 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자동차 산업 탐방, 그러니까 뭐 관련한 다양한 뭐 기업들도 좀 보고 오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싹 보고 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그 현대차 주체로 네. 현대차가 투자한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업 그 앱티브와의 합자사인 모셔널 네.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관심이 가장 많으신 게 그 미국 현지 수요가 꺾일 건지 뭐 어떨 건지 사실 저게 가장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실 것 네. 같아요. 그 미국 판매법인하고요, 현지 딜러십까지 저희가 싹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그 투자자분들이 인식하고 계신 어떤 걱정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걱정하고 있는 우려들보다는 다소 좀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예. 많이 달라요? 예, 생각보다는 좋다라는 콜들을 계속 하고 계셔서 좋다? 네,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미국 내에서 한국 차의 뭐 판매 분위기 자체가 좋다고요? 네, 미국 시장 자체가 뭐 금리도 많이 오르고 소비 심리도 많이 꺾여서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사실 이제 마음에 조금씩은 다 담고 있으셨을 텐데 실제 현지 딜러샵이나 판매 법인 호세 무뇨스 사장 만나 뵙고 왔거든요. 네. 거기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내년 시장도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립 서비스 아닙니까? 뭐 립서비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네. 뭐 방송 찾아뵙기 전에 그 소위 말해 좀 유명한 그 수요 전망 기관이 내년 바라보고 있는 수요 전망치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 좀 보고 왔더니 생각보다 그들이 얘기하는 전망들은 더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실 계속 밝다 했는데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빵하고 터진 게 내년에 수요가 꺾여서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좀 크게 악재로 미쳤잖아요. 미국 기업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도 예, 그렇고. 그 저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수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2021년과 2022년 자동차의 실적이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공급자 우위의 시장, 그러니까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했고 수요는 단단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대응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과 이익이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감소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네. 시장이 좀 걱정하고 있는 뭐 금리 인상,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혹시나 내년에 볼륨 감소라든지 뭐 감익 이런 쪽으로 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들을 사실 네. 갖고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 지금 저 아주 심플하게 한국차 주문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무엇을 지금요? 주문하느냐에 따라 따라 달라요? 다릅니다. 예. 그러면 제네시스로 갈게요. 제네시스 1년 넘게. 1년이 미국에서요? 뭐예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저도 이제 재밌었던 부분들이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아이오닉 5를 여쭤봤는데 아이오닉 5. 가뜩이나 요즘 IRA 때문에 네. 보조금도 못 받고 그쵸. 소비자들이 뭐 지금 좀 아예 못 받아요? 이미 시작됐나요?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싹 다 집어가는 상황이라 아. 딜러십에 어지간하면 그 재고들을 좀 쌓아놓거든요. 하다못해 맞아요. 쇼룸에도 네. 한 대 정도는 세워놓는데 놓자마자 3일 만에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팔린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저 오늘 한국에서 제네시스 그 SUV 두 차량 있잖아요. GV7080을 실제로 이제 구입을 해서 물어봤어요. 네. 저기 GV70, GV80이라고 해줬어요. 네. GV7080 하니까 뭔가 느낌이 네. 약간 좀 밤사 가야 될 것 같죠? 예. 근데 80은 2년 한국에서 네. 70은 1년 16개월 걸린다고 해서 아니 뭐 이제 공급망 다 풀려가지고 잘 나온다며 왜 갑자기 또 이러니까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문이 엄청 많대요. 네, 네. 일단 주문해놓고 물어본대요. 진짜 살 거예요? 뭐 오케이. 그럼 그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에? 그때 만든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 무슨 커스터마이징도 아니고 왜냐면 그때 이제 옵션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시트 색깔 뭐 옵션 뭐 이러니까 레알 살 겁니까? 네. 그러면 하고 아니면 취소하고. 그러니까 물량이 이렇게 있다가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고 그러면서 이게 약간 개월수가 좀 맥시멈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네, 말씀 잘 주셨는데 사실 핵심이 대기 수요에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저희가
사실 2019년을 좀 돌아가 보면 코로나 이전 2019년을 돌아가 보면 자동차 수요가 좋았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시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차허전 끝나고 나서 2014년 이후 성장률이 크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저성장 경쟁 심화라는 말이 뭐 5년 넘게 시장 안에서 회자가 됐었고 2018년 19년 연속으로 시장 수요 자체가 감소를 하면서 2019년 자동차 주가를 보셔도 그렇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더라도 자동차 재미없다, 네. 수요도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뭐 10% 중반 이상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주저앉았고요. 2021년 수요가 크게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델타 변이라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급망 차질, 반도체 공급 차질 겪었고 올해도 나름 뭐 U자 내지는 V자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셧다운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반도체 공급 차질 겪으면서 2019년 대비해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수요가 20% 이상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의 문제인 거지 미국과 유럽 시장이 회복할 거다라는 시각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 전망 기관들이나 네. 아니면 뭐 저희의 예상에서도 매크로 변수나 상황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을 뿐이지 방향성 자체는 나아질 수 있음에 좀 무게를 두고 말씀들을 좀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2년 막 1년 6개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동차 회사가 뭐 좋은 거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길어지면 오히려 저는 약간 역효과 나는 거예요. 안사 이렇게 되는 네,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개월, 2개월 요 정도면 어떻게든 뭐 그래도 기다리다가 하여튼 뭐 마음도 좀 이게 급해지고 뭐 요 정도에서 딱 좋은 것 같은데 6개월, 1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야, 그 다음 모델 페이스리프트 언제 나올 줄 알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그랜저 네.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 주문자들은 새 제품으로 먼저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새로 제품이 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또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만약 그 정도로 만약에 수요가 대기가 길어진다면 그건 자동차 회사가 생산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생산 뭐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 생산량이 뭐 5만 대인데 500만 명 주문하고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만 그 대기 그런 건 기간이 아니고. 길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다른 데는 다 길어요. 네, 다 길어버리니까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현대차를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없는 거네요. 왜냐면 모두가 다 길다면. 그게 길다는 거가 그러니까 나쁘다고 이해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2년 이렇게 기다리는 것 자체는 약간 생산 관리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현대차가 지금 이 관리를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만약에 전체가 다 길다 그러면 현대차만 인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첫 번째는 그렇게 공급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비교적 빠르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냐 말씀하신 생산 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있느냐 생산에 대한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냐를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유사하게 생산이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재고가 많이 쌓이는지 빨리 쌓이는지를 보면 말씀하신 선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고가 여전히 적다면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의미고 네. 재고가 쌓인다면 뭐 잘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두 가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두 가지 다 상대적으로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경쟁 업체들 특히나 뭐 데이터를 클리어하게 다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재고에 대한 관리라든가 네. 점유율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딜러십 저희가 찾아뵀을 때에 느끼는 어떤 그 느낌들, 분위기가. 네, 분위기들도 다른 경쟁 업체 특히 이제 일본 업체들 같이 공급망 이슈가 좀 많았었던 업체들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무슨 차가 들어올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뭐 제네시스가 세 대가 들어올 거니 네. 내가 너한테 세 대 정도까지는 받아줄 여유가 있다. 네가 2번이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현대차는 되는데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피드백들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찾아뵀었던 그 딜러샵이 한 17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딜러샵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현대차 딜러망도 가고 전체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네. 이게 뭐 현대차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입니다. 네. 자, 다 여러 다양한 브랜드들을 브랜드. 다 다루는. 근데 상대적으로 현대차나 제네시스의 딜러십을 확장하거나 또 좋은 위치로 이렇게 옮기는 투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얘기해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네. 많아서일 수도 있고 피를 많이 준 걸 수도 있잖아요. 피는 뭔가 이제 인센티브 수수료, 네. 리베이트 말씀하신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뭐 그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달에 인센티브가 현대차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지금 연말 앞두고 약간 뭐 정책 변화가 있는지. 하지만 예전에 그 차화정 끝나고 경쟁이 극도로 심했을 때 대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화정 정점일 때의 인센티브 레벨이 1,000불 언저리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뭐 40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700~800불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딜러십의 피드백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현금이나 리베이트를 주고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금리가 최근에 많이 인상됐다 보니까 금리 프로모션 을 조금 더 붙여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정도의 네네네. 인센티브만 지금 뭐 지급해주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의 그 시장 점유율이 네. 시차 기준 어느 정도 혹시 나오고 있는지가 통계가 있나요? 10% 이상 올라와 있죠 미국 시장은. 전체 네. 오. 11 뭐 요 정도 네, 하나요? 뭐 10% 이상 계속. 순위로 따지면은 지금 현대차가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5위까지 올라. 그 높은 수준인 거죠. 네. 많이 올라온 거죠. 네. 그게 그 가운데 있어서도 이제 전기차나 그러니까 현대기차 합해서인가요, 아니면 현대차만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 10% 넘어간다는 건 합상 기준. 합산 기준 현대기아차, 뭐 아이오닉 그 합산, 뭐 네, 제네시스, 현대, 합산. 기아 브랜드 3사 합상 기준. 다 합쳐서. 네. 그 도요타, 넥서스도 합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아니면 도요타, 네. 넥서스도 합치는? 그렇죠. 모수 자체는 뭐 전체 팔리는 모든 브랜드들의 합산이니까요. 네. 현대기아차 그래서- 합쳐서 10% 이상. 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그 역대 어느 때보다도 그래도 꽤 잘 선방. 팔고 있는 거는 맞는 거 네, 같긴 네,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작년에 워낙 그 공급망 이슈들이 있어갖고 딴 회사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서 그나마 현대차가 조금 더 공급이 좀 괜찮았어서 그렇게 점유율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그런 계시고요. 시각들이 많으셨죠. 네, 근데 실제로 가서 보시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실제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좀 높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저희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통해서 갔을 때도 구매하는 고객들의 프로파일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좀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한마디로 가격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브랜드의 성격이 뭐 좀 더 강했다면 최근에는 뭐 그 프라임 등급 비중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자, 뭐 찐으로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들이 좀 높아진 부분들도 좀 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좀 들고요. 타이거 우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참 단독 매장도 뭐 한다면서요? 네, 지금 저도 재밌었던 게 그 판매법인 통해서 들은 얘기는 딜러샵을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잘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잘 포장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딜러샵들 중심으로, 우량한 딜러십들 중심으로 전체적인 딜러 숫자는 줄이고요. 계속 하겠다라는 딜러샵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올 때 네.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데 나눠 먹는 그 모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딜러 하나당 낼 수 있는 뭐 볼륨이라든가 수익성의 양을 좀 더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위한 뭐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찾아뵀을 때도 그 제네시스 딜러샵을 더 좋은 위치에 더 넓은 곳으로 좀 옮기고요. 그 일본의 그 N 브랜드의 고급 브랜드인 그 I 브랜드의 딜러샵, 그냥 편하게 뭐 하세요. N 닛산의 인피니티. 인피니티 매장을 이제 없애고 그 자리에 이제 제네시스. 인피니티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제 없죠. 인피니티는 옛날에는 예, 사실 많았잖아요. 예전에 그 뭐였죠? 약간 오렌지족이 많이 타는. G35인가 뭐 그런 게 좀 맞아요, 아마 G 시리즈. 많이 팔렸었던 것 거의 같은데.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 이제 인피니티 매장을 없애고 그 네. 자리에 이제 제네시스 단독 브랜드 매장으로 크게 확대 운영을 하고요. 위치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네시스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딜러샵을 그 아이오닉 전용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도 미국에서
반응이 좋아요? 저도 참 재미있었던 게 소나타 같은 경우 대략 한 2만 불 중반대, 2만 불 초반에서 중반 정도 때부터 이제 가격이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전기차, 물론 모델 Y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요. 소위 말해 대중 브랜드의 대중 전기차 모델들이 대체로 4만 불 중반대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내연기관 세단 모델하고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견조한 걸로 좀 보여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델 그 쇼룸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바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에 좀 덜 민감한 소비자들이 구매에 대한 욕구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판매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갔던 게 IRA 보조금 이거 못 받아갖고 크게 가격 경쟁력 훼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드렸었던 것처럼 생각보다는 그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과 배터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받는 모델들이 있어요. 포드의 머스탱 마하 2라든가 ID4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4만 불 중반대인데 보조금 받아서 4만 불 초반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의 선호 자체가 현대 아이오닉 5에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서베이한 자료도 제가 봤는데 모델 Y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차량이 현대 아이오닉 5고 그 4위가 EV6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가격에 좀 덜 민감한 소비자들, 그러니까 4만 불 이상의 차량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4천 불 정도 가격이 10% 할인되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주행거리가 좀 더 길거나 실내 공간도 아니면은 넓고. 내비게이션이 또 길게 잘 빠져 있다거나 실내 공간이 좀 더 넓거나 아니면은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강하게 셀링 포인트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800V 고속 충전 가능하다는 걸 중요한 셀링 포인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8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셀링 포인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 선호를 크게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받고 왔습니다. 네. 사실 그 ID4나 그 마하 이 친구들보다는 아이오닉이나 EV가 훨씬 낫죠. 여러모로.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일반 스펙적으로 그거 봐도. 진짜 그래요. 네. 주행거리 같은 경우도 네. ID4나 이런 건 아마 400 나오나요? 400 안 나오죠. 주행거리 말씀하신 네. 거죠. 400 언저리. 400 언저리. 예. 하여튼 아이오닉이 훨씬 더 오래 가고, 예. 그리고 실내 공간이 진짜 잘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건 인정입니다. 인정.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지금 네.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아이오닉 알겠습니다. 5. 예. 아 근데 지금 이럴 때 빨리 진짜 좀 생산 좀 해갖고 좀 뭐랄까요, 이게 좀 팡팡 팔았으면 좋겠는데. 비중 좀 네. 늘리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현대 판매법인 가서 질문을 한 김에 저희가 그 호세 모니오스 전체 운영 책임자, 현대차 전체 운영 책임자를 이제 모셔놓고 질문하기를 미국 공장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안 만들 거냐부터 향후 IRA 대응을 위해서 배터리라든지 공장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좀 가져가고 있는지 좀 짓궂다면 짓궂고 날카롭다면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던졌습니다. 네. 던졌는데 아직 그 생산 계획은 그렇게 빠르게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주지는 않아요. 현대차 특성상 보통 이제 생산하기 몇 개월 앞서서 보통 얘기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공장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계속 빨라지고 있는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생산이 가동될 수 있도록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땡겨서 운영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줬고, 어떤 배터리 업체랑 합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2026년도 1분기부터는 배터리 합자사까지 같이 미국 현지에다가 저희가 조성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IRA에 대한 대응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밝혀서 또 그런 부분들도 네. 저희가 좀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또 BMW나 이런 데서 엄청 나오죠. 나오거든요. 나오기 전기차. 네. 이 빨리 지금 약간의 그 진공 상태에서 확 늘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또 저희도 최근에 테슬라 주주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미국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테슬라와 네. 다른 업체들의 전기차 출시 계획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구색이 많아지면
소비를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현대차도 잘 자리를 지키거나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황 얘기 가을에 굉장히 좋다라고 할 때는 그동안에는 생산을 못해서 못 팔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생산 굉장히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판매량이 확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연초 거네요. 대비해서는 사실 상황이 안 좋아졌던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네. 약간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일부 뭐 저희가 그 공급망 쪽에서의 차질 이슈가 이걸 통해서 좀 파생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슈가 1에서 2분기 정도 사이에 좀 있었어요. 그리고 2분기 때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셧다운 이슈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중국 현지에서의 생산이 좀 어려웠고 네. 중국산 부품들을 조달하는 과정 속에서 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생산이 쉽지 않았었던 환경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떻게 이런 생산 과정들이 조금 더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저도 뭐 데이터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차질을 겪는다라는 뉴스는 예전보다 확실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는 좀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랬고 다른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기차로 전환을 할 때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공장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뚝딱 하면 바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뭐 미국 시장 가장 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시장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는 순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적어도 절반 이상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미션들을 대부분의 업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라인을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은 분명히 이제 생산 캐파 측면에서 보면 로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 차질, 공급 차질로부터 회복을 생각보다 조금 지연시키는 이슈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저는 좀 관심이 있고 싶고. 현대차 지금 저 공장 가동률이 몇 프로 됩니까? 100%죠. 거의 100% 예요? 거의 90% 이상. 더 늘릴 수가 없군요. 근데 저희가 차화정 때 보면 120%할 수도 있습니까? 그 주말에도 나오시라 하고 아. 야간에도 나오시라고 네. 하고 뭐 추석, 뭐 설, 예. 뭐 땡스기빙 데이 이럴 때 나와서 다 일하시라 하면 네. 조금 더 올릴 수는 있는 120%, 거죠. 130%까지는 올라가요. 가능은 해요. 30만 대 생산 능력 기준 네. 정점일 때 39만 대까지 미국에서 찍었던 그래요? 경험은 있거든요. 현대기아차 노조가 이 발언들을 싫어합니다. 아니, 근데 급여가 그것도 올라갑니다. 충분한 이제 보상이 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현대차가 약간 회사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네. 점유율 빨리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이 진짜 선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글로벌 브랜드로 완전히 도약하느냐 아니면 또 다시 그냥 미국에서 싼 차 잘 만드는 그런 회사로 갈 거냐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회사는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이 공장이 멈출 정도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있는 게 아니다일 뿐인 거지. 내가 130% 가동률을 올릴 만큼 반도체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환경은 아닙니다. 여전히. 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90몇 % 하는 네. 가동률도 네.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거의 최대로 찍어내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그냥 공급망 이슈가 전혀 없고 전동화 전환 이슈도 전혀 없었던 저희 리먼 사태 이후의 차화정 국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은 그래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모든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네. 반도체 생산량 많다면서요. 아니, 그 반도체는 이제 딴 저- 반도체고.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건 아마 엄청 남아돌 거고 그 자동차용 자동차는 반도체는 부족하고. 여전히 좀 빡빡한 모양이군요. 네. 해결책은 없나요? 그 자동차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잘 된다 싶어갖고 생산량이 늘렸다가 또 한 1, 2년 있으면 금방 또 그렇죠. 재고 쌓이고 그게 또 가격 부담 부딪히니까.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동차 업체들도 좀 학습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상황 좋아졌다 그러면 생산 능력 늘리고 네. 특근 야근해갖고 물량 막 찍어내면서 다시 이제 가격 경쟁으로 치닫는 공급 과잉의 시대로 가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는 좀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에 가격을 높여받고 있는 이 상황을 나름 즐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암묵적인 담합
가격이 높아진 상황들, 인플레이션에 편승해서 그동안 못 올렸었던 가격을 올린 거에 따른 뭐 수익성 개선 효과를 지금 즐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전 저도 아까 리먼 사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리먼 사태 이후에 회복됐던 국면에서는 내연기관차라고 하는 단일된 타입의 차량만을 생산을 했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공장에서 최대한 찍어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뭐 2025년 혹은 2030년 뭐 특정 어떤 시점들까지 뭐 많게는 100%, 적게는 50% 이상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걸 공언한 상태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는 공장들 계속 바꿔가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서 돈을 벌어서 전기차에다 투자를 하는 과정 속이라고 하면, 이게 가격 경쟁으로 다시 치닫고 공급 과잉되는 이 상황을 가는 게 어찌 보면 좀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또 여지없이 힘 없이 좀 하락하는 힘 너무 거는 없죠. 얼마예요 지금? 예? 현대기아차 뭐 한 18만 원 해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아닙니다. 그 싶지도 않고. 마음 너무 저는 너무 실망했거든요. 증권사에서 다 현대기아 자동차 이제 좋다, 생산 많이 할 거다 막 이렇게 분위기 쫙 띄워놨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GM포드에서 이거 내년 수요 꺾인다, 가격 하락한다, 그렇죠. 그러더니 그게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주가가 아. 쭉쭉쭉 밀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앞서서 이제 16만 미국 5천 쪽에서 수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현대기아차 진짜 많이 사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에는 왜 이게 반영이 안 되나? 이 그 심리적인 체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불안한 이슈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100% 모든 데이터들이나 모든 지표들이 100% 내 마음에 들어도 네. 사실 사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정 섹터나 종목들을. 근데 뭐 최근에 인센티브도 좀 올랐다는 얘기도 살짝 들고, 이번 달에, 그리고 뭐 재고도 뭐 살짝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게 좋은 이슈냐 나쁜 이슈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중고차 가격도 꺾였다 그러고,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고 더 좋은 상황일 때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게다가 저희가 그동안 또 잊고 있었던 품질 비용 이슈가 지난 3분기 때 또 이게 들어오면서 이거는 이제 품질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없다라고 이제 상수처럼 여겨왔었던 게, 어떤 품질 비용 이슈가 이 실적에 있어서 변수로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동차 섹터를 조금 더 약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수요입니다.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확실히 뭐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소위 말하는 주요 시장이 올해 상반기 내내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전년 동기 대비 빠지는 모습들이 공급 이슈 때문에 생겼거든요.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봤을 때 나쁘다 그러면서 나쁘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생각보다 낫네.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반기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그 매크로의 방향성들이 수요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향하게 할 경우에는 하반기 때 사실 이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정리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조금 더 자동차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구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LA 오토쇼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뭐 좀 신박한 차들 좀 나왔습니까? 신박한 차들, 뭐 전기차들이 확실히 전면에 많이 배치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내년 상반기 때 런칭 예정인 아이오닉 6를 선보였고요. 아이오닉 6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 맞죠? 네, 예. 네. 막 참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현대차 바로 맞은편 부스가 그 빈페스트라고 하는 베트남 전기차 업체였어요. 네네. 빈. 네, 빈이요. 빈그룹에서 만든. 네, 빈그룹에서. 근데 빈페스트. 너무 현대차 부스에 사람들이 갑자기 없다가 사람들이 확 몰리고 그 빈페스트 쪽으로 사람들이 막 넘어가니까 그 관계자분들이 인상을 엄청 쓰셨어요. 뭐 하는 부스인데, 거냐. 현대차 보러 온 사람들이 막 등 돌리고 이렇게 현대차만 보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현대차 분위기가 뭐 물론 이제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저희가 이제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현대차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 그 전후 분위기 중에서는 현대차 분위기가 가장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아이오닉 6에 대한 그 아이오닉 6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박수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비전 N74라고 하는
그 예전 그 포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수소 기반 하이브리드 차량도 같이 컨셉카로 선보였거든요. 아 비전 74 그거.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저희 그 현대차에서도 쭉 얘기를 해줬어요. 예전에 뭐 포니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운이 좋지 못해서 만들지 못했고 그걸 가지고 저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드로리안 그 차량으로 이게 이제 모티브가 됐다. 근데 우리가 다시 그걸 가져다가 시장에 이제 친환경차로 선 보이겠다 하면서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반응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비전 74는 그거는 저 컨셉카죠? 네, 네. 컨셉카죠. 양산 계획은 없는. 뭐 현재 양산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이온 6 앞모습이 약간 그 포르쉐랑 비슷하네요. 네, 네. 아이오닉 그런 6 말씀들을 많이 하죠. 앞에가. 네. 뒤에는 뒤에는 약간 약간- 같지 않아요? 네, 뒤에가 뒤에도 조금 그렇고 더, 앞에 네. 여기 모양도 요또 욕 먹을 수 있는데 앞에는 살짝 제 마음에 조금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뒤는 정말 참 예쁘게 뽑았는데 네. 앞에는 조금 예전 그 저 TV런 터뷸런스 그 느낌. 그 느낌이 약간 투스카니. 투스카니. 네. 네, 아. 그 느낌이 살짝 있어갖고. 누워 있어서 이 네. 앞에 그 네, 저는 앞에 들어오는 약간 좀 데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좀 있었는데 뭐 여튼 반응이 좋았다니까. 뒷모습 완전 파나메라네요. 고속도로에서 뒤로 따라가시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예쁜 모습을 보시면. 아 자동차는 뒤가 중요합니다. 네, 네, 중요하죠. 중요하네요. 엉덩이가 예뻐야죠. 네. 자, 아이온 6. 뭐 이렇게 다 막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따라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부품 네. 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좋은 면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내년 하반기 이후에 수요가 어떻게 결정날지를 내년 상반기 지표를 통해서 사실 이제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때는 우려했던 것보다 이제 나은 시장의 방향성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는 사실 이제 뭐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지켜봐야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품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 상황과는 살짝 좀 무관하게 그동안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원재료비가 많이 높아졌었죠. 또 우크라이나 이슈 생겼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생겼을 때 당시에 이제 커머더티 가격들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사들의 원재료비 부담을 높이게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에 있는 부품사들이 또 갖고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운반비, 운송비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실어 나르는 비용들도 상당히 좀 비싸졌고요. 최근에 좀 많이 스팟 가격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뭐 부품 조달이 쉽지가 않으니까 뭐 오늘 10개, 내일 10개, 내일 모레 10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걸 잘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은 막 4개, 3개밖에 못 만드니까 4개, 3개 만들고 있다가 내일 갑자기 15개 만들어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는 매일 10대씩 찍어내야 되는데 부품이 어떤 날은 3개, 어떤 날은 12개 만들다 보니까 항공을 많이 실어서 날랐어요. 비싸죠. 그러니까 비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2, 3, 4, 1, 2분기까지 계속 괴롭혀 왔었던 건데 이게 3분기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4분기 내년 점진적으로 나아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타이어 업종이라든지 부품 업종들이 크게 수요 상황이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마진 구조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다라는 부분들을 사실 1, 2분기 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네. 최근 부품사들의 커뮤니케이션들이 그동안 이제 원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들 때문에 완성차들에게 읍소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이 그 계약 조건으로 가격이 사실은 다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다라는 얘기들을 올해 2분기 때부터 처음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완성차는 뭐 원가 부담이 있습니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커뮤니케이션만 했지만 뭐 부품사들마다 톤이 좀 다르기는 했어도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재미있게도 일본 도요타가 한국 기준으로 저희 1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이렇게 하면서 네. 부품사들에게 원가를 좀 보전해주는 행위, 그러니까 판가를 좀 더 높여주는 행위들을 하겠다라는 걸 가이던스 상에서 간접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사들의 힘든 상황들을 이제 케어해주는 목적으로 부품의 가격들을 좀 더 높게 받아주고 부품사들은 물량도 서서히 회복하면서
가격도 이전보다 좀 더 좋은 가격들을 받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원가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성차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구간들이 좀 나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부품도 완성차랑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수요가 꺾이는 데는 장사가 없죠. 그래서 그 시장이 하반기 때 내년 하반기 때 수요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게 되면 사실 부품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고 저희가 개런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간을 좀 더 짧게 놓고 봤을 땐 부품사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 보실 때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업종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보세요? 뭐 완성차 업체 혹은 뭐 부품사 중에도 뭐 아주 뭐 특정한 어떤 부품이라든지 지금 순간으로 잘라서 얘기를 하면 얘기하기가 좀 많이 모호한 구간에 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완성차는 품질 비용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어설프게 약간 좀 올라가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는 거의 안 될 정도로 바닥에 다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부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때문에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 주가들이 일부 빠졌다 다시 좀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저 입장에서는 뭐 펀더멘탈 자체 부품사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단단해 보일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부품사가 압도적으로 매력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이런 대답을 드려서 되게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완성차랑 부품 자체가 그닥 이렇게 별 차이 없어요. 예, 무차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완성차 업체들은 거의 바닥인 거는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상황이죠. 네. 바닥. 다만 이제 올라가는 걸 저희가 언제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에 대한 시그널은 우리가 뭘로 알아야 되나? 생산량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수요는 계속 견조하고 생산량이 일단 늘어나는. 시장의 관심은 그 수요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수요는 지금도 풍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궁금해하시는 가격이나 네. 생산은 좀 다른 문제지만 가격은 수요에 따라서 종속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산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요가 꺾여서 그 공급 올라오는 것보다 더 꺾여버리면 우리가 그 걱정하는 공급 과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같이 꺾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뭐 수요가 단단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생산 대비 단단하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흐름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하반기 넘어가면서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이슈가 또 막 더 길어지고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여기서 더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높이 올라가 빠르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고 하면 최악인 거잖아요. 네, 최악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사실 하반기 수요도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사실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제 입장에서 뾰족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테크니컬리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워낙 올해 상반기 때 어려웠다 보니까 지금 정도의 수요 상황이나 생산 회복 속도를 감안하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네라는 정도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 변수 중에 하나가 약간 금리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차 살 때 이제 현금으로 막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제 대부분 할부로 할부나 많이 리스를 사니까. 하는데 네. 그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살려고 하다가도 이거 좀 기다렸다 사야겠다 하면서 취소하는 그렇죠. 그런 네. 수요도 많아질 것 같아서. 미국도 금리 데이터를 보니까 뭐 2021년 뭐 2021년 이때쯤 한 4% 정도 그 금리 할부 금리가? 자동차 금리가 한 4% 정도였는데 지금 한 6% 중반까지 올라갔더라고요. 6% 중반.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저도 그것부터 좀 놀랐고 그마저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월 불입을 하는 쪽으로 보통 구매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네. 현금을 딱 때려박아서 사시는 경우들이 아니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을 이용해서 많이 사시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민감한데 뭐 이번 뭐 판매법인 통해 가서 좀 들어본 얘기도 중고차는 안 그렇거든요. 그 중고차는 차량 구매하는 가격대도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신차보다는 싸고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이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이들은 이제 가격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신차는
이게 워낙 뭐라 그럴까요? 그 신차의 가치가 분명하니까 새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굴러먹던 차인지 모르는 중고차가 아니라 새 거니까 이거는 금리를 어느 정도 프로모션을 해주겠다라는 게 서 있거든요. 근데 중고차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소비자들이 다 받아서 구매를 해야 되지만 신차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일부 올라가도 일정 부분은 뭐 프로모션의 형태로 금융사들이 좀 보전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신차 쪽 수요가 생각보다 좀 많이 견조한 게 아닌가. 중고차 가격이 꺾여서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들게 했었던 부분들이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자동차주는 들어갈 때 아닌 것 같다. 아직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올 때 그렇죠. 네. 저는 그때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 약간 이야기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설명을 되게 부드럽게 쫙쫙쫙 풀어가면서 잘하시는지. 그렇죠. 이번에 이제 미국 갔다 오시면서 네.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죠. 시차 적응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언제 오셨어요? 저 일요일 날 아침에 아직 피곤할 아이고야. 때시군요. 일요일 아침에 와서 12시간 자고 아. 밤새서 월요일 날 회사 나왔다가 네. 또 지금 약간 밤에 몽롱한 상태여서 말씀을 더 잘하셨다라는. 저희가 LA인지 한국인지 잘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문수 위원님과는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See you See you later. later. 네, see you later. See you soon. Bye.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